안녕하세요. 송기균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가하고 실물 경제가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분석 쪽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상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이코노미스트로 분류를 하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기업하고 산업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코노미스트는 말 그대로 경제 분석을 해요.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주식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이니까 스트래티지스트라고도 하는데,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실물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데 주가는 강하게 상승한다, 실물 경제와 주가가 따로 논다는 이야기를 뭐 유튜브든 증권사 보고서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현재 주가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죠.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2월, 3월에 정말 무섭게 폭락했잖아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주식 투자가들은 뭐 정신이 멍한 상태였는데 다행스럽게도 V자 반등을 했어요. 이제 내려갈 때만큼의 각도가 아주 가파르지는 않았지만, 시간은 더 걸렸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수준에 거의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주가는. 그런데 실물 경제를 보면 침체예요. 상당히 극심한 침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도 실물 경제가 코로나 이전 상태 회복 못한다, 이게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주가는 코로나 이전 상태를 거의 회복했느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시듯이 유동성 장세잖아요. 돈, 유동성으로 주가를 밀어올린 거란 말이죠.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특히 한국은 개인 투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돈의 힘으로 주가가 적정 수준, 또 적정 주가, 또는 소위 뭐 펀드멘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오버슈팅 한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좋게 말해서 유동성 장세하는데 사실은 투기 장세를 지칭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지금 주가에 거품이 있다, 적정 주가보다 더 올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니까, 꼭 집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매수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서면 적정 주가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아래까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오버슈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유동성 장세는 투자 위험을 잠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개인 투자가가 어떤 투자 자세,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스럽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주가가 적정 수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와 증권사의 보고서나 이런 인터넷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소위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승할 주식들을 추천을 해요. 근데 그 주식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언택트 주식들이에요. 뭐 인터넷이나 플랫폼이나 바이오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오 주식을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2015년에 바이오가 굉장히 엄청난 투기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한미약품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뭐 다 알고 있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한미약품 주가가 2015년 1월에 이제 그래프입니다. 8만 원대였는데 11월에 뭐 76만 원 갔으니까 거의 10배를 올랐어요. 수직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다시 급락을 합니다. 주가가. 이제 이 바이오 하면은 신라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신라젠은 뭐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는데 신라젠은 신약 개발 실패했어요. 바이오주가 오르는 이유가 신약 개발하면은 대박 난다고 해서 오르는 건데 신라젠은 신약 개발 실패를 했는데 이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왜 주가가 폭락을 했느냐? 신약 개발에 3상까지 성공을 하고도 그 개발한 신약으로 돈을 버는 것은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한미약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낮고 한미약품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개발에 성공해도 기업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투자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미약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 대안은 없을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 대안들,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뭐 난무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배당주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특히 장기 투자가라면 이 배당주 투자를 좀 공부를 해보고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제 은행 예금금리 하면은 0%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 투자로 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은행 주식을 사면 배당을 5 내지 6%를 하고 있어요. 예금금리보다 엄청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 은행의 올해 수익이 작년보다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익이 작년만큼 나니까 내년 배당도 올해만큼 할 거다라고 상당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은 5 내지 6%를 대형은행들이 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왜 주가가 싸냐?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KB금융지주예요. 이 주가는 코로나 때 무섭게 폭락을 하고 다른 주식들은 이 하락한 거의 80% 정도를 대부분 회복해 있어요. 그런데 은행 주식은 절반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반등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또 반등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팔았어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은행들 주식을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사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팔았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반등하는 국면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그치지 않으니까 오르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증권사들이 은행주 매수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전문가들도 은행주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사나 전문가들이 하는 스타일을 보면 주가가 오르는 주식을 추천을 해요. 은행주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추천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증권사들이 매수 추천이 나오면 단기간에 상당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증권사 한두 곳이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은행주 매도가 많이 줄었죠.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전체 시장도 줄었지만 은행주 매도도 줄고 이 KB금융 같은 거 보면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변화가 좀 이렇게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를 배당주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행주 위에도 이익이 많이 나면서 고배당을 하는데 배당률이 높은데 주가는 못 오르는 주식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성장성이 낮아요. 성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있다. 그런 주식들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우리가 흔히 투자하면 매수나 매도만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현금을 보유하고 적절한 시점 수준으로 주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투자 결정 중에 하나다. 적극적인 투자 결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